뭐가 있다. 있어? 가운데 나와? 아빠 얼굴이랑 침대 아빠, 조금이랑. 가운데 나와 아빠가? 가운데 나오고, 오케이. 책도 잘 보이고, 시계랑, 이거, 요거, 종이책도 보이고, 여기 손전등도 보이고, 얼굴 잘 안 보이지만. 알겠어. 아빠. 다리는 앉아. 잘 보여. 이나 누워. 원아 얘기해. 아빠 있잖아. 응. 나 응. 근데 물어볼 게 있어. 뭐냐면은 응. 그 빨간 머리와 코스염을 대결해서 응. 어떤 걸로 할 거야? 그런 하로 할 거야? 그런 대로 할 거야? 그런데. 그런데 그러나. 그런 데가 없었으니까 한 번 더. 응. 읽어. 얘들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나 가장 편한 자세 아직 안 했어. 나도 안 됐어. 됐어. 접속 부사 인과 엄마를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접속 부사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갔어. 오늘은 우산을 쓰고 갔어. 왜냐하면 비가 왔거든. 그래서와 왜냐하면 그래서와 왜냐하면이 바로 접속 부사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지요. 책을 읽으면서 원인과 결과의 접속 부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접속 부사를 말해보며 문장을 확장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엄마를 바꿔야겠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야. 뛰어다니지 말아라. 장난감 좀 치워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온종일 잔소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 그래서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에 전화했지.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입니다. 여보세요? 엄마를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잔소리 안 하는 엄마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텔레비전 엄마로 바꿨어. 마구 흘리며 먹어도 온종일 놀기만 해도 더러운 발로 들어와도 잔소리를 안 해. 잔소리 안 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런데 말이야. 잔소리 안 하는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느라 매일 피자만 줘. 언제까지 피자만 먹어야 해. 피자만 주는 엄마도 안 되겠어. 그래서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에 또 전화했지.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입니다. 여보세요? 엄마를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매일 피자만 주기 때문이에요. 아빠. 근데 있잖아 거기에서 근데 엄마를 바꾸면은 엄마가 그냥 쟤한테 와가지고 혼내지 않을까? 왜? 엄마를 바꾸니까. 아 엄마를 막 바꿔서? 아들이 엄마를 바꿔서? 이거 맛있는 밥 주는 엄마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맛있는 밥 주는 엄마로 바꿨지. 텃밭도 가꾸고 채소도 잘 가꿔서 늘 맛있는 밥을 해준다니까. 맛있는 밥 주는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런데 말이야. 맛있는 밥 주는 엄마는 나랑 놀아주지 않아. 엄마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 밥만 잘 주는 엄마도 안 되겠어. 그래서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에 또 전화했지. 여보세요? 엄마를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밥만 주는 엄마는 늘 바쁘기 때문이에요. 나랑 놀아주는 엄마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잘 놀아주는 엄마로 바꿨지.
공룡놀이, 공놀이, 숨바꼭질, 물놀이, 보물찾기, 자동차놀이. 하루 종일 나랑 놀아준다니까. 잘 놀아주는 우리 엄마 최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잘 놀아주는 엄마는 동화책을 안 읽어줘. 공룡 이야기도 읽고 싶고 마법사 이야기도 읽고 싶은데 동화책은 따분하다고 읽어주지 않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에 마지막으로 전화했지. 여보세요? 엄마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가장 완벽한 엄마로 바꿔주세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있냐고? 있어. 바로 진짜 우리 엄마.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최고더라고. 장난감 치우라고 했지. 잔소리는 해도 말이야. 잔소리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최고.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에 전화했어. 왜냐하면 잔소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텔레비전 엄마로 바꿨어. 또 엄마를 바꿔주는 가게에 전화했어. 왜냐하면 나랑 안 놀아주기 때문이야. 나는 다시 진짜 우리 엄마로 바꿨어. 왜냐하면 진짜 우리 엄마가 최고더라고.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나는 블록으로 엄청 큰 기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블록이 많이 필요해요. 따라서 나 혼자 블록을 전부 차지해야 해요. 유치원에서는 친구들과 블록을 함께 써야 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놀기로 했어요. 나는 너무 신이 났어요. 나는 크고 멋있는 기차를 만들었어요. 아빠, 나 물어볼 게 있어. 근데 저거 안 떼? 아빠 등 뒤에 있는 거? 등 뒤에 뭐가 있어? 등 뒤에. 봐봐. 아, 이거? 지금 떼도 되지. 떼도 되지, 이거. 떼도 돼? 떼야지, 그리고. 자가격리 자가격리도 끝나. 그러니까. 읽어. 어디까지 읽었냐? 알아서 그 정도까지 읽었을걸? 나는 크고 멋있는 기차를 만들었어요. 내일은 유치원에 갈까봐요. 왜냐하면 기차 놀이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크고 멋진 기차를 만들기는 했지만 나 혼자 기차 놀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오늘은 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하렴. 그래서 엄마하고 놀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놀려면 말을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엄마가 말을 더 걸어도 아이는 계속 왜냐하면 그래서를 넣어 말하기 싫다고 하겠지요. 아이가 흥미를 느껴 끝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왜냐하면이나 그래서는 두 문장을 서로 이어주는 말인 접속 부사입니다. 두 문장을 이을 때는 두 문장의 뜻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접속 부사가 쓰입니다. 왜냐하면과 그래서는 두 문장의 뜻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을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문장은 앞 문장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뒤에 오는 문장은 앞 문장의 결과가 됩니다. 접속 부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갈 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접속 부사를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사고력과 표현력이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앞뒤 문장의 관계를 잘 살피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쓰임을 익히도록 해주세요.
접속부사, 역접과 전환, 빨간머리와 코수염의 대결.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역접과 전환의 접속부사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아. 그런데 우산이 어디 있지? 그러나와 그런데는 의미가 반대이거나 상황이 바뀌는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역접과 전환의 접속 부사이죠. 책을 읽으면서 역접과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를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접속 부사를 써보며 문장을 확장하세요. 코수염이 또 나타났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난리였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도둑 코수염.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아. 그러나 나에게는 안 되지. 나는 세계 최고의 경찰 빨간 머리거든. 코수염, 내가 너를 꼭 잡아주마. 그러나 나는 최고의 도둑 코수염이라고. 난 절대 못 잡을걸. 코수염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다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어요. 무척 비싼 그림의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코수염은 입맛을 다셨어요. 좋아, 저 그림을 한번 훔쳐볼까? 그런데 쉽지가 않아 보였어요. 아주 날쌘 경찰 100명이 이 그림을 지킨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장은 무시무시한 빨간머리. 그러나 나는 그 유명한 코수염이라니까. 빨간머리가 지킨다고? 그렇다면 더욱 흥미진진하겠지. 빨간머리, 이 코수염을 막을 수 있겠소? 이번에도 멋지게 훔쳐보리다. 그러나 이번엔 절대 못 훔칠 거야. 코수염, 내가 너를 꼭 잡을 테니까 어서 오너라. 무조건 잡는 경찰 빨간머리, 절대 잡히지 않는 도둑 코수염. 코수염은 미술관으로 유유히 들어갔어요. 100명이나 되는 경찰들은 코수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코수염은 그림이 있는 방을 살짝 훔쳐보았어요. 그런데 그림 앞에 빨간머리가 떡하니 서있지 뭐예요? 빨간머리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코수염, 너를 감옥으로 보내주마. 그러나 내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지. 코수염은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어요. 엥! 사이렌 소리가 미술관에 울렸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경찰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코수염 그림이 없어졌다. 코수염 짓이다. 코수염을 찾아라. 100명이나 되는 경찰이 코수염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코수염은 경찰들 속으로 숨었거든요. 그러나 코수염을 숨길 수는 없지. 코수염 있는 녀석을 잡아라. 코수염 있는 녀석이 10명도 넘는데요. 경찰들은 근데 아빠, 응? 서로 세어서 몇 명으로 돼? 응? 몇 명이 되냐고. 10명이 넘는다고 수세고라고?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와우. 이거 됐어? 응. 경찰들은 진짜 코수염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내 눈은 못 속이지. 코수염은 바로 너다. 멋진 코수염 때문에 코수염은 빨간 머리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저런 불쌍한 코수염.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빨간 머리는 최고의 경찰이야. 그러나 코수염을 잡을 수 있을까? 경찰이 100명이라도 코수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빨간 머리가 그림 앞에 서 있다니. 경찰들 속에 숨자. 그러나 코수염은 숨길 수 없다. 빨간 머리는 진짜 코수염을 찾아냈지.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어요. 그러나 놀부는 심술 굳었어요. 한편 흥분의 집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어요. 제비는 둥지를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제비들이 둥지를 떠났어요. 그러나 제비가 박씨를 물고 돌아왔어요. 땅에 심은 박씨는 무럭무럭 자랐고 박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지만 놀부의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왔대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오늘 친구와 실컷 놀았니? 예, 실컷 놀았어요. 그런데 신나지는 않았어요. 실컷 놀았는데 왜 신나지는 않았을까? 실컷 논 건 맞아요. 하지만 친구하고 싸웠니?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시무룩하게 들어오는 아이와 나누는 대화예요. 그런데나 하지만처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접속부사 가운데 그러나와 그런데를 다룹니다. 그러나는 서로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흔히 역접 기능을 한다고 하지요. 역접 기능을 하는 접속부사로는 하지만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화제를 앞 내용과 연관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흔히 전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장면과 장면 사이에 왜 이런 접속 부사가 쓰였는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앞뒤 문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접속 부사의 쓰임새를 익혀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속 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력을 키워주세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훌쩍이가 훌쩍.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어제는 책을 2권이나 읽었어. 와, 하루에 2권 읽기가 어려울 텐데. 2권이나 읽다라는 문장 끝에 기가 붙어 2권이나 읽기라는 명사절이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 명사절이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상 대화에서 명사절을 만들어 보며 문장을 확장하세요. 어느 마을에 훌쩍이가 살고 있어. 훌쩍. 이 소리 들려? 바로 훌쩍이가 훌쩍거리는 소리야. 훌쩍이는 언제나 훌쩍거려. 밥 한 숟가락 먹기도 조금은 불편하지. 밥을 뜨면서 훌쩍, 한 번 씹고 훌쩍, 2번 씹고 훌쩍거리니까. 블록을 쌓을 때도 훌쩍거리지. 블록을 고르며 훌쩍, 블록을 쌓으며 훌쩍. 훌쩍이가 블록을 높이 쌓기란 쉽지 않은 일이야. 모자라도 쓰려면 모자를 고르며 훌쩍, 모자를 집어들며 훌쩍, 모자를 쓰면서 훌쩍. 훌쩍이가 모자 쓰기도 이렇게 귀찮다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훌쩍거리고, 뒹굴거리면서도 훌쩍거리고, 걸어가면서도 훌쩍거려. 정말 쉴 새 없이 훌쩍거리지. 어느 날은 낚시를 하러 갔어. 의자를 놓으면서 훌쩍, 낚싯대를 던지면서 훌쩍, 기다리면서 훌쩍. 훌쩍이는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렸지. 아, 물고기다. 훌쩍이는 낚싯대를 당기며 훌쩍,
줄을 한 바퀴 감으며 훌쩍. 코 한 번 쓱 닦으며 훌쩍. 줄 두 바퀴 감으며 훌쩍 훌쩍. 물고기가 그새 도망가 버렸네. 아빠 잠깐만. 뒤로 넘겨봐. 저게 뭐야? X 표시 있는 거. 낚싯대. 요거? 응. 먹이, 여기야? 미끼, 저게 미끼. 그 비키야? 낚시 찌, 이걸 찌라고 하는데 찌에 응. 미끼를 걸어서 물고기 먹이를 걸어가지고 응. 탁 물면 이 가시 응. 여기 탁 입이 탁 끼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지. 응. 낚싯대, 낚싯줄, 응. 찌. 그다음에 요거는 미끼. 아빠 있잖아. 물고기가 이렇게요. 막 이렇게 먹으면 어때? 이렇게 딱 이쪽으로 물었는데 딱 당기니까 딱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고 이거 미끼는 없고 그런 그래 지금 놓친 거지 뭐. 미끼만 먹고 간 거지 그럼. 이거 계속 훌쩍거리고 훌쩍거리면 쓰기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 가. 훌쩍이가 가만히 앉아서 쓰기 공부를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오늘은 킁킁이와 노는 날이야. 블록 쌓기 놀이를 할 거야. 블록을 고리며 훌쩍, 블록을 집으며 훌쩍, 블록을 조심스럽게 쌓으며 훌쩍. 휴, 다행히 훌쩍이는 블록을 쓰러뜨리지 않고 쌓았어. 이제 킁킁이 차례야. 하지만 킁킁이는 훌쩍거리는 소리에 다리가 후들후들, 손이 바들바들. 킁킁이가 블록을 조심스럽게 쌓기란 너무 힘든 일이었어. 그러다 킁킁이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네. 와, 훌쩍이는 블록을 먼저 쓰러뜨리지 않다니. 훌럭이가 블록을 먼저 쓰러뜨리지 않다니. 블럭이가 누구야? 훌쩍이가 블록을 먼저 쓰러뜨리지 않다니. 훌쩍이는 훌쩍거리며 몹시 기뻐했다지.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훌쩍이는 밥 한 숟가락 먹기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들다니까. 어느 날은 훌쩍이가 낚시를 하러 갔어. 훌쩍이는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렸지. 훌쩍이는 낚싯대를 당기며 훌쩍. 더 빨리 당겨야 해. 하지만 훌쩍이가 빨리 당기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깜박이는 무엇이든 깜박깜박 잘 잊어요. 밥을 먹다가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깜박이는 밥 한 수랑 먹기도 부쩍 힘이 들어요. 깜박이는 블록놀이를 하다가 깜박깜박 잊어요. 깜박이는 블록을 높이 쌓기도 몹시 어려워요. 깜박이는 낚시를 하다가도 깜박깜박 잊어요. 깜박이는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기도 어려워요. 깜박이는 쓰기 공부를 하다가도 깜박깜박 잊어요. 깜박이가 쓰기 공부를 하기란 참 어렵겠지요. 그래도 깜박이가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 얼굴은 잊지 않아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토끼가 돌아올까요? 토끼가 돌아오기는 어렵게 되었어요. 소는 토끼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토끼가 돌아오다라는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토끼가 돌아오기로 바뀌어 다른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토끼가 돌아오기 같이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을 명사절이라 합니다. 명사절은 대개 돌아옴, 돌아오기처럼 문장의 말끝에 미음, 기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말은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을 이용해 문장을 길게 늘릴 수 있는데 명사절을 이용하여 늘린 문장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한 문장을 문장 성분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 문장을 확대해 나가는 능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찾아보고 명사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 빨간 망토는 호기심쟁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강아지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던 강아지가 병원에 갔어요. 많이 아프다라는 문장 끝에 던이 붙어 많이 아프던이라는 관형절이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 관형절이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상 대화에서 관형절을 만들어 보며 문장을 확장하세요. 작은 시골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나뭇가지에 새가 날아와 앉았어요. 깃털이 화려한 새가 날아와 앉았어요. 새는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는 노래를 불렀어요. 소녀는 새를 바라보았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를 바라보았어요. 새는 날아올랐어요. 소녀가 새가 가는 곳이 궁금했어요. 새는 성으로 날아갔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성은 눈이 부셨어요. 소녀는 눈이 부신 성이 궁금해졌어요. 소녀는 성으로 길을 떠났어요. 소녀는 인형을 발견했어요. 분홍 옷을 입은 인형이네. 내가 친구가 돼줄게. 소녀는 분홍 옷을 입은 인형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바위 틈에 낀 개구리가 울고 있었어요. 소녀는 개구리를 꺼내주었어요. 개굴, 정말 고마워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개구리는 소녀를 따라갔어요. 소녀는 산길을 올랐어요. 갑자기 몸집이 아주 큰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늑대다! 소녀는 무섭게 달려드는 늑대를 피해 달아났어요. 순간 인형이 산만큼 커졌어요. 산만큼 커진 인형은 바람을 불었어요. 인형이 만든 바람은 늑대를 멀리 날려버렸어요. 소녀는 다시 즐겁게 길을 떠났어요. 분홍 옷을 입은 인형도 함께 갔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개구리도 소녀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산 위에서 큰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촤! 우와! 이번에는 몸집이 산만큼 커진 개구리가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꿀꺽꿀꺽. 소녀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울창한 숲은 몹시 어두웠어요. 하지만 소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빛이 보였어요. 빛이 보이는 곳에는 새가 날고 있었어요. 깃털이 화려한 새가 날아다니자 주변이 환하게 빛났어요. 환하게 빛이 나는 곳에 성이 우뚝 서 있었지요. 소녀는 성으로 뛰어갔어요. 성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정들은 소녀를 반갑게 맞았답니다.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았어요. 깃털이 화려한 새가 날아와 앉았어요. 소녀는 무섭게 달려드는 늑대를 피해 달아났어요. 인형이 만든 바람은 늑대를 날려버렸어요. 분홍 옷을 입은 인형도 함께 갔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개구리도 소녀를 따라갔지요. 환하게 빛이 나는 곳에 성이 우뚝 서 있었지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마음씨가 고운 신데렐라는 언니들을 도와주었어요. 시샘이 많은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옷을 망가뜨렸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왕궁 무도회에 갔어요. 홀로 남은 신데렐라는 서럽게 울었어요. 그때 황금빛으로 빛나는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이 요술 지팡이로 요술을 부리자 호박은 바퀴가 튼튼한 마차로 변했어요. 생쥐들은 갈기가 화려한 말로 변했어요. 개는 목소리가 멋진 시종으로 변했어요. 요정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주었어요. 신데렐라는 환하게 빛이 나는 성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예지는 마음이 참 예뻐. 마음이 참 예쁜 예지가 공부도 잘해. 마음이 참 예뻐라는 문장이 마음이 참 예쁜으로 바뀌어 채연 예지를 꾸미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예쁜과 같이 채연을 꾸미는 관용어 역할을 하는 문장을 관용절이라고 합니다. 관용절은 대개 마음이 참 예쁜처럼 문장 끝에 니은, 은, 는, 리을, 던 등을 붙여서 만듭니다. 하다가, 한, 하는, 할, 하던 등으로 바뀌면서 여러 시간을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지요. 관용절을 이용하여 느린 문장을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관용절을 아는 문장은 한 문장 전체를 문장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관용절을 아는 문장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 문장 표현을 확장하는 능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관용절을 아는 문장을 찾아보고 관용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 눈이 소리도 없이 내려요.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헉, 헉, 이마에서 땀이 나.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뛰었구나. 이마에서 땀이 나다라는 문장 끝에 도록이 붙어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이라는 부사절이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 부사절이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상 대화에서 부사절을 만들어 보며 문장을 확장하세요. 눈이 내려. 눈이 소리도 없이 내려. 눈이 내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세상을 덮어. 눈이 생쥐 인형을 숨겼어. 눈은 콩이 모르게 생쥐 인형을 숨겼어. 생쥐 인형이 안 보여. 콩이는 생쥐 인형이 안 보여서 슬펐어. 싫어. 난 눈이 와서 싫어. 눈은 차가워. 눈은 털이 쭈뼛서도록 차가워. 하지만 콩이는 생쥐 인형을 찾고 싶었어. 콩이는 마당을 돌아다녔어. 콩이는 발이 얼어붙도록 마당을 돌아다녔어. 콩이가 소나무 앞으로 갔어. 소나무 아줌마, 내 생쥐 인형 봤어요? 노래를 불러주면 알려주지. 밤새 혼자 서 있었더니 너무 심심하구나. 콩이는 노래를 불렀어. 콩이는 노랫소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노래를 불렀어. 소나무는 기분이 좋아졌어. 정말 신나는 노래구나. 저쪽 연못으로 가보렴. 콩이가 연못 앞으로 갔어. 연못 아저씨,
내 생쥐 인형 봤어요? 춤을 추어주면 알려줄게. 밤새 누워있었더니 너무 춥구나. 콩이는 춤을 추었어. 콩이는 나비가 날듯이 춤을 추었어. 연못은 몸이 녹는 것 같았어. 정말 고맙구나. 저쪽 바위로 가보렴. 콩이는 바위 앞으로 갔어. 바위 할아버지, 내 생쥐 인형 봤어요? 내 머리에 올라오면 알려주마. 눈을 맞았더니 머리가 가렵구나. 콩이는 바위에 기어올랐어. 콩이는 거대한 산을 오르듯이 바위에 기어올랐어. 그때 콩이 눈에 뭔가 보였어. 생쥐 인형을 찾았어. 콩이는 너무 기뻤어. 콩이는 생쥐 인형을 찾아서 너무 기뻤어. 콩이와 생쥐는 마당을 뛰어다녔어. 콩이와 생쥐는 해가 지도록 마당을 뛰어다녔어.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려. 눈송이가 셀 수도 없이 많아. 정말 좋아. 난 눈이 와서 정말 좋아.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눈이 소리도 없이 내려. 눈은 콩이 모르게 생쥐 인형을 숨겼어. 콩이는 생쥐 인형이 안 보여서 슬펐어. 콩이는 나비가 날듯이 춤을 추었어. 콩이는 거대한 산을 오르듯이 바위에 기어올랐지. 콩이는 해가 지도록 마당을 뛰어다녔어. 난 눈이 와서 정말 좋아.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이른 새벽 택배 자동차가 출발하려고 해요. 몸이 떨리도록 공기가 차가워요. 잠이 깨도록 큰 소리로 시동을 켜요. 앞이 잘 보이게 등을 켜요. 택배 자동차는 쉴 틈도 없이 달려요. 빵, 악기, 안경, 책, 축구공. 온 동네를 돌며 배달을 해요. 택배 자동차는 해가 지도록 달려요. 오늘 배달이 끝났어요. 피곤한 하루였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해서 행복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예림이는 놀았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예림이는 다리가 아프도록 놀았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라는 문장이 다리가 아프도록으로 바뀌어 서술어 놀았어요를 꾸미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도록 같이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은 아프도록처럼 문장 끝에 도록, 게, 어서, 아서, 면 등을 붙여서 만듭니다. 부사절을 이용하여 느린 문장을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지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도 한 문장 전체를 문장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 문장 표현을 확장하는 능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찾아보고 부사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